안녕하세요. 전문가 영업을 지향하는 채널 전문가 영업TV의 박주민입니다. 오늘은 신규 시장 개척은 어떻게 하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신규 시장 개척이라는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뭔가 힘들고 아주 부담스러운 느낌이 드시나요? 아니면 뭔가 흥분되고 뭔가 새로운 힘이 용솟음 치는 그런 느낌이 드시나요? 네, 제 생각에는 후자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라면 이 신규 시장 개척을 한번 본인의 어떤 하나의 KPI로 삼고 노력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 그러니까 성과가 잘 오르지 않는 영업 조직의 특성에서 그 신규 고객 발굴 영업 문화가 그 영업 조직 내에 문화로 체화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신규 고객 발굴 영업이 어렵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신규 고객 발굴 영업을 어떻게 하는지를 모른다 라고 제가 그렇게 정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조금 더 이렇게 깊게 들어가 보면요, 좀 더 이렇게 표현 드리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규 고객 발굴 영업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막연한 생각들이 제가 볼 때는 더 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신규 시장 개척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할 텐데요.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신규 시장 개척을 하는 방법을 크게 두 개의 타입으로 딱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자, 첫 번째는요, 우리가 신규 시장을 개척할 때 기존 시장이 있습니다. 기존 시장에다가 소위 말하면 우리가 제품이 가지고 있는 특장점, 이걸 갖다가 유니크 세일링 포인트라고 해서 USP라고 명명을 하죠. 이 USP를 통해서 소위 말하면 시장을 개척하는 타입이 하나가 있고요. 이번에는 시장이 아니고 기존 고객을 넘어서서 이번에는 USP가 아니라 USA라고 제가 이름을 줬습니다. 유니크 셀링 에어리아. 그러니까 새로운 지역 혹은 새로운 마켓, 우리 식대로 얘기하면 틈새 시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 USA를 통해서 고객을 개척하는 타입, 이렇게 크게 A타입과 B타입으로 제가 한번 나눠봤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쉬우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만 머릿속에 생각하시면 되죠. USP와 USA. USP는 시장 개척, USA는 고객 개척.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신규 시장 개척이다 하면 이 전체를 다 합쳐서 신규 시장 개척이라고 명명을 하니까 이 두 개를 그냥 하나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이야기를 들으시면 되겠고요. 제가 오늘 이제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릴 거는 이 앞에 말씀드렸던 A타입과 B타입을 제가 나눠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거예요. USA가 미국이 아니라 유니크 셀링 에어리어가 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그러면 USP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사례를 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그 LG전자의 B2B 영업 대표가 동남아시아 시장, 구체적으로는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시장 개척을 한 사례가 되겠어요. 사실 전통적으로 보면 이 LG전자의 가전 제품들이 상당히 그 경쟁력이 좋은데요. 사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영업 대표들의 영업력도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래서 이 인도네시아의 그 B2B 영업 대표가 시장을 정말 열심히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관찰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인도네시아의 그 가장 큰 그 핫 이슈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여러분 댕기열 바이러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굉장히 한번 걸리게 되면 고열을 촉발하고 근육이 이제 뭉쳐져서 심한 경우는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2000년대 중후반을 중심으로 해서 이 댕기열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 해에 적게는 2000명에서 4000명에 이르는 아이들이 이렇게 죽음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B2B 영업 대표가 이 어떻게 하면 이 이슈를 우리 제품과 좀 접목을 해서 뭔가 좀 혁신을 좀 단행해 볼 수는 없을까, 이렇게 이제 궁리를 하고 기획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영업 대표가 고안해낸 아이디어가 뭐냐면, 소위 말하면 댕기열 모기를 퇴치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그러한 디바이스를 에어컨에다 장착해서 팔아보면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그 아이디어를 리포트로 본사에 제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본사에서는
그 리포트를 보고 이건 뭐 충분히 한번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LG의 이제 그 소위 연구실에 있는 사람들은 다 에어컨 전문가, 뭐 기계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지 모기 전문가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본사에서 지시가 내려가기를 그 인도네시아 영업 대표에게, 야 그러면 인도네시아에 구석구석 뒤져가지고 모기 전문가를 좀 찾아봐라, 이제 이렇게 디렉션이 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영업 대표가 이제 수소문 끝에 그 인도네시아의 그 대학 중에서 보고르라는 대학을 찾게 되고요. 거기에 이제 그 소위 말하면 모기 전문가, 댕기열 바이러스 전문가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수개월 동안에 본사에 있는 LG에 있는 이 마케팅 그룹과 또 그 보고르 대학이 산학 협동으로 해가지고 정말로 그 LG 에어컨에 장착할 수 있는 그 모기 퇴치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는데, 핵심적인 이제 핵심적인 어떤 그런 그 기술은 그거죠. 모기가 특정 주파수 대역을 굉장히 싫어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특정 주파수 대역을 끊임없이 이제 에어컨을 가동을 할 때마다 그 웨이브를 이제 계속 가동을 시킴으로써 모기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없게끔 그런 어떤 혁신적인 제품을 출시를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수개월 만에 그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출시가 되자마자 뭐 마켓쉐어가 한 40% 이상이 올라가게 되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인근에 있는 뭐 태국이라든지 뭐 베트남이라든지 기타 더 많은 이제 동남아시아권 국가에 이게 소문이 나면서 완전히 이제 그 시장을 LG 에어컨 댕기열 바이러스 퇴치 제품으로 이제 석권을 하게 되는 이제 이런 이제 기염을 토하게 되는 사례를 만들게 됩니다. 뭐 사실 시장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가장 이제 그 눈에 거슬렸던 존재가 그 중국의 수많은 저가 업체들이었는데, 그렇게 이제 새로운 혁신의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출시를 하니까 더 높은 가격으로 시장에 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뭐 시장에서 동의날 정도의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 이 LG전자의 B2B 영업대표의 어떤 역량은 제가 볼 때는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끊임없이 시장을 관찰하는 능력. 이걸 이제 보통 마켓 센싱 능력이라고 하죠. 두 번째는 또 그것을 거기에서 이니셜 아이디어로 그치지 않고 궁리를 하고 기획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획한 바를 리포트에서 본사에 던지게 되고,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출시되기까지 끊임없는 실행을 바탕으로 해서 결국은 성공 사례를 만들게 되는 거죠. 물론 뭐 여기에서는 그 B2B 영업 대표에 제가 초점을 들여서 말씀드렸지만, 본사에서 이제 전체적인 진두지휘를 했던 마케팅 어레인저의 역량도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뭐 다양한 부서, 뭐 상품기획부서, R&D 부서, 뭐 품질관리부서, 이런 모든 부서가 이제 다 같이 협업을 해서 이룬 결과물이라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은 답은 어디에 있다? 시장에 있다. 그 시장의 답을 B2B 영업대표의 USP를 개발하는 능력을 통해서 시장을 개척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례가 되겠는데요. 두 번째 사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USA 기억나십니까? 네, 미국이 아니고 유니크 셀링 에어리아. 네, 틈새 시장을 찾아서 기존 고객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거죠. 기존 고객으로부터 벗어나서 USA를 발굴을 하는 소위 말하면 고객 개척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사례는요, 제가 이제 삼성전자에 근무했던 2000년대 초중반의 사례가 되겠는데요. 제가 그 디스플레이 사업부라고 하는,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시는 싱크마스터, 샘트론이라는 PC 모니터 브랜드를 제가 이제 PM을 역할을 맡아서 시장의 영업대표로 또 PM 그 런처로서 그 제품을 기획을 해서 시장 내에 출시하는 그런 업무를 제가 이제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이 모니터 브랜드는 시장 장악력이 너무 이제 삼성이 높았기 때문에 뭐 마켓쉐어를 한 60-70%를 점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뭐 어떤 신규 고객을 뭐 발굴하고자 하는 니즈들이 별로 없었어요. 직원들 자체가, 회사 자체가. 그런데 유독 좀 이렇게 계륵 같은 존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PDP라고 하는 제품이었어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이라고 하는 제품이었는데, 여러분들 그 파브라는 브랜드 아시죠? 네, 이 제품이 사실 나쁘지는 않은데 LG X 캔버스에 비해서
뭐 다양한 측면에서 객관적인 지표에서 좀 밀린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좀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정말 삼성전자 사랑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제품이 최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시장, 새로운 고객을 좀 발굴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어요. 왜? 기존의 모니터 영업에서는 뭐 더 이상 뭐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냥 뭐 매출이 나오니까.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이제 당시에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었는데 교회를 이렇게 딱 갔는데 어느 순간 LG X 캔버스 PDP가 교회에 한 군데 두 군데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전광판처럼 이렇게 붙여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다녔던 교회뿐만이 아니라 많은 교회에서 그 PDP를 달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죠. 당시에 그 PDP 가격이요, 출시가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비쌌습니다. 뭐 정확하지는 않은데 제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보통 한 60인치 뭐 100인치 이렇게 되면 제 기억에 막 800만 원, 1000만 원을 상회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구매하기는 아직 좀 이렇게 이른 시기였던 것이죠. 그러다가 또 이제 제가 동료들하고 이제 같이 이제 우리가 어울리다 보면 이렇게 좀 나이트클럽을 좀 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동료들과 같이 그 서울 인근에 있는 그 나이트클럽을 좀 이렇게 놀러 갔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고객과 같이 놀러 갔어요. 네, 놀러 갔는데 거기에 가보면 이게 rum이 많습니다. 예, 가라오케 시설이 되어 있는 rum이 많은데 제가 깜짝 놀란 게 그 룸 안에 거의 대부분이 LG X 캔버스로 깔려 있었던 겁니다. 그때 제가 굉장히 그 피가 뜨거웠었거든요. 그래서 눈이 뒤집어졌습니다. 이 뭐 노는 것도 잠시고, 아니 어떻게 해서 이 많은 방 중에 삼성 제품이 단 한 개도 없느냐. 알고 봤더니 이 LG전자 영업 대표들이 이걸 다 턴키로 계약해가지고 이 소위 말하면 다양한 이제 그 시장을 뛰어다니면서 게릴라 영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시장 리포트의 이제 허구성도 제가 좀 느꼈고요. 또 우리가 실제 통계에 잡히지 않는 마켓쉐어가 굉장히 많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삼성은 이제 전통적으로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유통망에 의거해서 마켓쉐어를 집계하는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다 보니까 항상 1등이죠. 물론 뭐 실제적으로도 유통시장에서 1등인 건 맞는데 우리가 소위 말하면 직판이라고 하는 채널, 잘 집계가 되지 않는,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히든 마켓에서는 열세를 면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삼성전자를 사랑합니다. 네, 삼성전자를 사랑하는 마음에 제가 시장을 이제 발굴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막 수소문을 하러 다녔습니다. 이제 시장 내 다양한 딜러나 여러 가지 이제 그 마켓 센싱을 발휘를 해서 제가 하나 찾게 됩니다. 거기가 어디였냐면 여러분들 그 종로에 있는 낙원상가 아십니까? 네, 그 낙원상가가 뭐로 유명하죠? 네, 악기상으로 유명하죠. 네, 거기에는요 정말 수십 수백억 대에 달하는 악기 거상들이 있었던 거였어요. 저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죠. 그냥 옛날에 기타나 사러 갔었을 뿐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시장을 저희 집 가는 방향이라서 종로까지 가서 그 악기상을 쭉 이렇게 돌았는데 거기에서 정말 소위 말하면 100억대에 달하는 거상 사장님을 한번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 직원인데 우리 PDP를 좀 제안을 드리고 싶다 했더니 이분이 표정이 굉장히 냉담한 거예요. 왠가 봤더니 자기가 이 낙원상가에서 벌써 비즈니스를 20년 가까이 했는데 삼성전자 직원이 찾아온 거는 당신이 처음이라는 겁니다. 에?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이 이 삼성에 대한 굉장한 호의도를 갖고 계셨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삼성 제품을 쓰고 싶어가지고 과거에 삼성에 문의도 했었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직원이 그때 당시 좀 콧대가 좀 높았었나 봐요. 아니면 뭐 우연히 그랬었던 것 같은데 네, 콜을 했는데 되게 이렇게 좀 냉담하게 대응을 하고 끊어졌답니다. 그래서 뭔가 이 마음속에 이 삼성에 대한 좀 이렇게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마음이 있었던 차에 LG전자 뭐 대표들은 뭐 이렇게 좀 속된 말로 뻔질나게 찾아오니까 이분을 통해서 교회나 관공서나 또 유흥가나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수요가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막 노래방 뜰 때. 네. 이래서 이제 제가 그때 시장을 좀 알게 됐던 겁니다. 그때 당시가 제 기억에 2000년대 초중반이었으니까 제가 이제 30대 초중반이었을 텐데 시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구나. 정말로 고객의 니즈는 따로 있을 수 있구나.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을 싫어하는 것 같지만 제가 직접 찾아가고 또 자주 제안을 드리고 우리 제품을 좀 써주십사 하고 그때 당시에는 부탁도 좀 드렸죠. 부탁을 드리고 또 저 나름대로 좋은 조건을 또 만들고자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한 결과 제 기억에 매월 수백 대씩
그 채널을 통해 가지고 PDB를 판매해서 제가 이제 꼭 요것 때문만은 아닙니다만 그때가 저의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절정기였을 때였는데 좀 부끄럽습니다만 이제 삼성전자 국내 영업 사업부를 빛낸 100인의 인물에 선정이 되는 이제 당시로서는 좀 영광된 상을 좀 수여하게 됩니다. 당시에 그래도 국내 영업 사업부가 인원이 한 6,000명, 7,000명 정도 됐었으니까 그 영업 대표들 중에서 한 해 이제 마무리 짓는 탑 100에 들었다는 것은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었죠. 어쨌든 정리를 하면 저는 무엇을 한 것이었죠? 그렇죠. USA를 한 것이죠. 기존 고객으로부터 과감히 탈피해서 유니크 셀링 에어리어를 찾고 거기에서 새로운 전략적 기획을 궁리를 하고 또 그것을 끝까지 실행으로 옮겨서 시장의 MS를 올리는 그런 하나의 사례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좀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를 하면 결국 그 LG전자 영업대표의 사례나 뭐 본의 아니게 제가 이제 저희 삼성전자 사례를 얘기를 드렸는데 그러면 그거 다 대기업 사례니까 조건도 좋고 뭐 환경이 좋은 상태에서 영업 그거 뭐 누구나 못합니까? 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제 비즈니스 25년 경력 중에 반이 삼성이고 반이 다 저의 개인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속된 말로 듣보잡, 듣도 보지도 못한 잡 X로서 제가 시장을 발굴하는 사례가 더 많죠. 굉장히 참 어떻게 보면 처절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뭐 6개월 동안 뭐 한 1,300개 기업에 뭐 콜드콜링을 제가 한 8,500통 가까이를 해서 어떤 새로운 제안을 하는 그런 역사는 여러분들이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과거에 제가 이 작년에 이맘때 만들었던 영상에 보면 그런 사례를 제가 조금씩 말씀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조건이든 나쁜 조건이든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개인 사업이든 할 것 없이 결국 우리가 지향하는 신규 개척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어떤 능력을 필요로 한다? 관찰 능력이 중요하다. 첫 번째 관찰. 두 번째는 뭐다? 관찰만 하지 말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리포트를 할 수 있는 기획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다? 실행을 해야죠. 어떤 난관이 닥치더라도 반드시 물에도 자르고 말겠다라고 하는 그 실행력. 그래서 관찰, 기획, 실행. 요 세 가지가 새로운 신규 시장을 개척하는데 핵심적인 저는 역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모든 이 땅에 있는 영업대표들이 반드시 마음속에 품고서 살아가야 될 마인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은 저는 도전과 열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규 시장 개척은 그런 도전과 열정 의식이 없이는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를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똑같이 월급 받고 일을 하는데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개인 사업으로서 자기 자본을 투여해서 자기의 모든 리소스를 다 투여해서 하는 사업인 경우는 또 모르겠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개인 사업자들이 다 그렇게 신규 시장 개척에 매달리지는 또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신규 시장 개척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제가 틈나는 대로 신규 고객 이제 발굴을 하는데 필요한 실제적인 어떤 프로그램들을 제가 이제 썼던 그 프로미스라는 책에서 이제 밝혔는데 작년에는 제가 이 유튜브 영상을 좀 너무 좀 이렇게 좀 지금도 부족합니다만 너무 아마추어적으로 만들어서 실제 책에 나왔던 내용이나 책에 이제 기술하지 않았던 내용들을 제가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좀 이렇게 추리고 편집을 해서 틈 나는 대로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릴 테니까요. 저도 이런 얘기 처음 해봅니다. 구독, 뭐죠?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좀 설정을 좀 해주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영업인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힘을 내서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그런 분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